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다르게 이 전립선 결찰술은 어, 그 국소만추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이 마취에 부담이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장점이 있고, 비뇨기란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이창기 원장님과 유재만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셋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해서 1편부터 6편까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수술 방법 중에서도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홀랩, 그리고 경요도적 전립선 결제술, 그리고 이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술 방법이 꼭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 비대된 부분을 정말 절제를 해서 전립선 요도 부위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결찰술은 이 비대된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이 비대된 요도 부위를 넓혀주는 수술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이 전립선 결찰술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뭐 부작용이라든지 또 장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이 전립선 결찰술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좀 전립선 크기가 작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40cc 정도, 그 전후로 시행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전립선 양측엽 외에 중엽이 없는 경우, 그래서 양측엽만 좀 좁아진 경우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전립선 비대 수술 후에 보통 뭐 홀랩이나 다른 수술 같은 경우는 역행성 사정으로 이제 정액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 있는 뭐 50대 이상이나 좀 젊으신 연령층에선 그런 성기능 보존을 위해서 전립선 결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을 하면 사실 이게 제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넓혀주는 거거든요. 이 넓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쵸. 이제 저희가 뭐 여러 학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뇨의학과에는 유럽 비뇨의학과 학회, 그리고 또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비뇨의학과 학회에서 권하는 그 전립선 결찰술 이제 적응증으로는 전립선 크기가 보통 70cc 미만, 그리고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적응증으로는 뭐 보통 30에서 80cc 정도의 그 전립선 크기에서 이 수술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학회 모두 그 양측, 전립선 양측엽이 커져 있을 때 시행하고, 그 가운데 중엽이 커져 있을 땐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는 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찰술 자체가 거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다 제거하는 수술은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그 전립선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정말 큰 전립선 비대나 그 중엽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완전히 제거하는 전립선 수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미국, 유럽 비뇨의학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잘 보면 이게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결절사를 제거한다든지 재수술에 대해서 롱텀, 그러니까 장기간의 연구라든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고 나서 효과는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후에 정말 재수술을 얼마나 하는지, 물론 지금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지만 그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립선 결찰술이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전립선 결찰술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요도로 이렇게 내시경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도로 이제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도 괄약근을 지나서 지금 보이는 장면이 이 전립선 요도 부위, 이 좁아진 부분이 양측 전립선이 비대가 돼서 요도가 지금 좁아진 모습을 볼 수 있으시고요. 이 부분을 지나서 이쪽이 이제 방광과 전립선이 이어진 방광 경부, 그리고 우선은 결찰술 하기 전에 방광 안쪽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전립선 결찰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로로프트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제 내시경에서도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방광 경부를 확인하고 결찰사가 들어갈 위치를 확인한 후에 결찰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찰사가 들어갔고 이렇게 결찰사가 잘 결찰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반대쪽에 결찰을 하기 위한 디바이스를 삽입을 하고 다시 반대쪽 방광 경부에서부터 결찰사가 들어갈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양쪽을 결찰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다시 전립선 비대 부위가 결찰이 된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왼쪽 좌측옆에 결찰이 된 결찰사고요. 우측 모습입니다. 양쪽이 결찰사가 들어가서 결찰이 잘 되어서 아까 좁아졌던 요도 부위가 잘 확장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듯이 이 결찰사가 양쪽으로 잘 결찰이 돼서 이 좁아진 부분이 잘 확장이 된 것을 그림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수술하는 것처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수술 장면은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저희가 수술을 하는 장면이고요. 양측의 전립선 비대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이 확인 후에 이 전립선 결찰사를 넣는 디바이스를 다시 삽입을 한 후에 지금 좌측 옆부터 결찰사가 결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역시 반대측 우측도 똑같이 결찰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양측 결찰사가 결찰이 돼서 아까 좁았던 전립선 비대 부위가 넓어지는 확장되는 실제 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도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수술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립선 결찰술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결찰술의 장점은 결국에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과 비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수술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역행성 사정, 그러니까 정액이 앞으로 안 나오고 거꾸로 방광으로 가는 그 증상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 부작용이.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이 수술 자체는 결국에는 내시경이 들어가서 아까 보신 거와 같이 양측으로 결찰사만 봐 가지고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의 시간이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짧다는 장점이 있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다르게 이 전립선 결찰술은 그 국소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이 마취에 부담이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변줄을, 그러니까 뭐 요도로 해서 방광에 카테터를 넣는 것을 보통은 뭐 최소 하루에서 뭐 3일 4일 정도는 차고 계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또 불편하신 점 중에 하나인데, 전립선 결찰술은 그러한 소변줄을 넣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역행성 사정이 보존되는 거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도 한번 말씀해.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는 정말 거대한 전립선 조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전립선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엽이 유독 돌출되거나 커져 있는 경우에는 시행에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아직까진 전립선 결찰술이 이제 비급여 수술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전립선 수술 방법인 홀랩이나
뭐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는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창기 원장님께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중엽이 커진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그리고 실제 수술 영상을 통해서도 봤듯이 이 양측 옆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 이 아래쪽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제가 중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만 넓혀주기가 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 커진 부분을 이 중엽 때문에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초음파는 크기가 한 60 정도 되죠. 사실은 뭐 저희는 가이드라인에서는 70에서 80까지도 결찰수를 생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금 망설여지는 크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영상을 보시면 이 전립선이 방광 안쪽까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전립선 방광 내 돌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광 안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실제 내시경을 보면은 이 양쪽이 좁아진 거 말고도 이 더 뒤쪽으로 보면 가운데 쪽이 이렇게 커져 있어서 이 전립선 요도 부위를 막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 양쪽만 넓혀주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절제를 해서 깎아주는 게, 뭐 홀랩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을 통해서 수술을 해주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죠.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